안녕하세요. 한식TV 세 번째 시간 진행을 맡게 된 요리연구가 홍신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통주 하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약간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이미지였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전통주를 찾는 그런 빈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주가 그만큼 트렌디하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전통주하고 안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신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통주계의 마당발, 백곰 막걸리의 이승훈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곰 막걸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구면입니다. 네, 구면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찾아가는 양조장 그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양조장들을 많이 가서 술을 좀 접한 그런 친구 같은 사이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반갑기는 한데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나눠볼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전통주를 사실 홍보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정도로 백곰 막걸리라는 이 업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전통주 그리고 종류의 전통주를 취급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전통주라는 거는 과연 뭘까요? 정의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주 뭐 이런 거 다 전통주인가요? 그러니까 뭐 전통주라는 단어가 좀 딱딱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나라도 전통주라는 그 술을 자기 나라의 술을 이렇게 통으로 다 묶어가지고 전통주라고 표현하는 경우 드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총칭해서 부르다 보니까는 전통주라고 하는데 이게 둘로 나눠서 보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으로 아니면 정서적인 기준으로. 그래서 먼저 정서적인 기준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뭐는 막걸리, 뭐 전통 청주, 그리고 소주, 어떤 초록색 병 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다 어떤 재료가 뭐든 어쨌든 다 전통주로 보면 되는데 한국 사람이 마시는 술 하면 전통주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뭐 그냥 과거부터 우리의 이제 뭐 조상들부터 뭐 마셔왔던 방법적인 부분도 있겠고 역사적인 부분도 있겠고 이제 그런 술을 정서적으로는 전통주라고 보면 되겠는데 법적인 기준의 이제 전통주는 또 굉장히 그게 타이트해요. 좁은데 첫째는 명인들, 식품 명인이나 무형문화재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만드는 그 명인들의 술을 민속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술들이 이제 법적인 전통주에 속하고 또 지역 특산주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농민주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이제 본인들이 농사지은 재료를 사용을 해서 그건 이제 쌀을 비롯한 곡물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포도라든가 과실 그런 걸 이제 그 농부들이 만든 술을 그러니까 지역 특산주라고 부르는데 법적인 기준에서는 요 두 가지만 전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쉽게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쉽게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흔히 마시는 그 막 이렇게 초록 색깔 소주는 전통주입니까? 법적으로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초록색병 소주를 정식 용어로 희석식 소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전통식 소주인 증류식 소주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대부분은 아직까지 그걸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마셔왔던 뭐 조상님들이 빚어왔던 방식의 술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전통주는 아니지만은 근데 또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삼겹살에 소주 이런 게 요즘 관광객들도 많이 관심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술이라고 그러면은 초록색병 소주를 우리 코리안 그 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초록색병 소주들도 뭐 몇십 년이 됐든 몇백 년이 됐든 좀 더 우리 어떤 한국인들이랑 함께 시간을 오래 같이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전통주라고 불릴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당연히 한국 술인 줄 알았지만 사실 전통주 분류의 카테고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종류예요. 네. 사실 우리가 전통주라고 알고 있는 게 뭐 막걸리, 뭐 소주 이 정도의 개념인 건데 네. 이걸 종류를 구분을 해서 조금 나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주세법상에서는 이제 그 술에 대한 주류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전통주라고 부를 수 있는 뼈대는 탁주, 막걸리는 주세법상의 용어는 아니거든요. 네. 정식 명칭은 탁주, 탁주. 막걸리죠. 탁주, 약주는 이제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방식의 청주를 이제 약주라고 지금 맑은 부르거든요. 술. 청주랑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청주는 사케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세법상에서는 그리고 증류식 소주, 그러니까 소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초록색 병 소주를 빼고, 그러니까 탁주, 약주, 소주 이렇게 세 개가 그 우리 전통주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술이 먼저 곡물로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탁주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여과하면 약주가 되는 거고, 탁주 또는 약주를 증류를 하면 이제 끓여가지고 이슬을 받아내면은 이제 소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뼈대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만이 아닌 뭐 과실주라든가 그렇죠. 뭐 복분자로 만드는 술, 뭐 오미자로 만드는,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특산주 같은 포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실주를 포함해서 뭐 일반 증류주, 기타 주류 다양하게 이제 전통주의 지금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흔히 그냥 소비자들이 쉽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막걸리, 청주, 그렇게 하고 소주 이렇게 크게 세 가닥이지만 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실주나 한국 포도로 만든 와인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전통주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아,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 과실주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술의 주 재료들은 대부분 쌀이에요. 네. 그럼 이 쌀 소비를 촉진하는데 전통주가 크게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막걸리 보통 그 한 병이 쌀 한 공기 이상의 쌀을 사용을 해요. 밥 한 공기 정도 되는 거예요, 막걸리 한 병이?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한 공기 이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니까 막걸리 한 병만 하루에 더 마셔도 하루에 쌀 한 공기를 더 먹는 꼴이 되니까 그런 어떤 다른 술과 어떤 다른 음료와 대체를 한다고 치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를 더 우리 어떤 그 농민들이 재배하는 그런 뭐 쌀이나 곡물을 쓴다고 하면은 쌀 사용량을, 소비량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농민들한테도 많이 기여를 할 수가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통주인 거죠. 그렇죠. 네. 쌀 소비 촉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특히나 소주 같은 경우에는 탁주나 약주를 끓여서 증류해서 그걸 정말 그 이슬의 그 미량을 받아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쌀을 엄청나게 소비하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어떤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내려지던 것 중에 하나가 금주령이 내렸고, 그걸 위반하면 참수하기까지도 했었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쌀이 남아도는 사회에서는 바꿔 말하면은 이런 어떤 전통주 만침, 특히 소주는 쌀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술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외롭습니다. 술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술과 안주. 그쵸. 이게 서양에서는 사실 마리아주라는 개념이 있어서 술하고 어떤 음식 이렇게 매칭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통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지만 사실 청주를 조금 더 즐기거든요. 근데 저는 청주하고 낙지볶음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정말 잘 맞죠. 네, 그리고 그 낙지볶음 양념에다가 밥을 이렇게 싹 볶아갖고 막판에 들기름 한 숟가락 휘 둘러서 그거 한 숟가락 먹고 막걸리나 청주 한 사발 마시고 그렇게 하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거든요. 네. 특별히 좋아하는 안주가 있으세요? 물론 어떤 안주에다 먹는 것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근데 평소에도 막걸리에 이제 잘 어울리는 안주가 뭐냐,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막걸리라고 하면은
파전이나 네. 그냥 뭐 빈대떡 같은 그 전 전류를 네. 이제 너무 당연시 하시거든요. 비 오는 날은 막걸리의 파전이죠. 약간 네.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 중에 일부는 메뉴판 보지도 않고 파전 달라고. 근데 저희 백곰에서는 파전은 판매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메뉴판도 보지 않고 당연히 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한테는 이제 파전이나 빈대떡 같은 전류가 막걸리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가게에서는 빈대떡이나 김치전이 있기는 하지만 전류가 중심이 아니라 저희는 굉장히 좀 다른 쪽으로 다양하게 다양한 접근을 메뉴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물론 전통주가 막걸리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주류에 맞게 다른 안주들도 페어링 하려고 하긴 잠깐. 하는데, 예. 그러면 지금 예.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공식 파전의 막걸리 이거에 반기를 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반기를 들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게 뭐냐 치면 또 전인 거를 부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공간을 벗어나서 제가 막걸리를 마실 때는 전에다가 어떤 막걸리를 먹는 거를 지금도 굉장히 즐기고 있어서 네. 그쵸. 희한하게 이 막걸리의 그 약간 쌉싸름하면서 달짝지근한 그 맛이, 국물의 맛이 기름하고 만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전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 특히 저 좋은 게 소리가 이렇게 차라라 이렇게 나는 그 전을 또 씹으면 나오는 그 기름 맛에 막걸리가 싹 씻겨 내려가주는 그런 그 약간 뭔가 풍족한 느낌? 그 지붕에서 비가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튀는 소리가 나면 네 그래서 뭐 어떤 저기 언론에서는 뭐 그 소리의 어떤 그 주파수가 뭐 막걸리를 땡기게 한다 뭐 이제 그런 기사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 사실 여부는 떠나서 그마만침 네 어떤 그게 그렇죠. 막걸리 마시는 데 있어서 운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막걸리에다가 파전도 좋지만 저는 약간 양식하고 곁들여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뭐 스테이크라든지 뭐 아니면 파스타나 리조또 같은 거에다가 네. 막걸리나 청주를 곁들이는 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양식하고의 조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적으로 근래에 뭐 이렇게 전통주 막걸리를 이런 어떤 한식주점이나 전통주 전문점들이 메인으로 취급하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 같은 경우 보면 뭐 심지어는 프렌치나 뭐 이탈리언이나 외에는 뭐 심지어는 뭐 지중해 음식이라든가 그리고 이자카야 같은 데들도 전통주를 취급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주라는 게 특정 주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통주 중에는 맥주 비슷한 술도 있는 거고 막걸리도 있는 거고 사케 같은 스타일의 전통 청주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보드카 같은 스타일의 소주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삼라만상이 들어있거든요. 아까 과실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다양한 수천 종의 종류 중에 어떤 전통주 중에 그 나라의 음식과 맞는 술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고 연구를 못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재밌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들 보면 근데 그 의외의 장소에서 전통주를 팔 것 같지 않은 가게들에서 이미들 전통주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식 팁이지 않습니까? 네. 한식의 보급화에 앞장서는 이 한식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리는데 네. 전통주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겠죠? 일단은 전통주 자체도 한식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이자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술도 음식인 거니까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거는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한식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음식들도 다양하게 이게 접하고 있고 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떤 한식 자체가 좀 더 어떤 더 다양화되고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해주고 그게 또 글로벌화 되는 데 있어서 전통주가 한식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같은 경우도 어떤 이자카야를 비롯해서 네. 좀 특히나 음주 문화에 있어서는 어떤 좀 외국의 어떤 그런 안주들이 더 오히려 한식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전통주가 지금도 수천 종의 술이 있지만은 그게 더 다양해지고 더 맛있는 술들이 나오고 전통주가 좀 더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치면은
그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통주를 즐기려고 할 거고, 그러면 전통주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다른 음식과의 페어링도 많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한식과 페어링이 가장 쉽기는 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전통주의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식의 어떤 그 활성화에도 이제 기여를, 그러니까 한식 안주 자체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한식 안주라는 게 어떤 밥과 먹는 어떤 안주와 차이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공통점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한식의 발전에 있어서는 전통주가 함께 갈 수 있는 게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통주라는 데 관심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그래서 찾아가는 양조장 홍보대사를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전통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꼭 가야 되는 장소 이런 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다양한 전통주를 취급하는 전통주 전문점들이 그 서울 쪽을 처음에는 중심으로 한 막걸리 열풍이 불었던 이후로 생겨나서 네. 서울에서는 지금 꽤 많이 있었는데 아쉬웠던 점은 서울에만 너무 집중되고 지방에는 거의 없었다시피 했었는데 요즘 한 2년 동안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뭐 당연히 부산이나 뭐 광주 같은 광역시는 포함을 해서 지금은 뭐 속초, 강릉, 뭐 화천, 제주도 서귀포, 청준, 뭐 심지어는 무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도시까지도 이런 전통주 전문점들이 지금 하루하루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술에 대해서 아는 데 있어서 술을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병 아무리 쳐다봐야 이제 소용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지역에 다양하게 지금 생겨나고 있는 전통주 전문점에 방문해 보시고 또 그런 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매니아들이거든요. 네. 술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들어보는 게 1차적으로는 제일 쉬울 것 같고 그 외에 그 농식품부에서 저 선생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신 찾아가는 양조장 홍보대사, 예, 그래서 그 찾아가는 양조장이 이제 농식품부에서 지금 총 38개 전통주 양조장을 선정을 해서 기존에 사실 근데 이런 어떤 전통주 양조장들이 외부인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거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찾아가는 양조장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걸 어떤 프랑스의 와이너리나 네. 일본의 사케 양조장처럼 찾아가서 구경도 하고 어떤 그 술에 대한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인데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38개 양조장이 선정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8도에 지금 다 전국에 흩어져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 자기 집 근처의 양조장들을 가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왕이면 그런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데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볼거리들도 있기 때문에 막걸리를 만들 수도 있고 네. 청주를 내려갈 체험도 수도 해보실 있고 수도 그쵸. 있고. 네, 그 뭐 교육도 있고 놀이도 맞습니다. 있고 예. 심지어는 와인으로 조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와이너리도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 양조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그냥 어떤 마트 매대에 있던 공산품으로서의 전통주가 실제 그런 거를 만드신 분들이랑 만나 보시면은 그럼 굉장히 매력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예, 찾아가는 양조장. 그리고 또 서울에 강남역 근처에 네. 저 전통주 갤러리라는 네. 전통주를 시음도 할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구경도 할 수 있는 역시 농식품부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전통주 갤러리라는 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상담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좋아하는 맛이나 취향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네. 뭐랑 같이 먹을 건데 뭘 사야 되나요? 이렇게 상담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개인이 찾아가서 개인의 어떤 선호도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우와. 예, 그런 거 외에도 지금 같은 전통주 전문점이나 아니면 뭐 양조장을 내려고 한다거나 전통주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생각을 할 때도 사업 컨설팅까지? 네, 찾아가서 상담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패스로 전통주에 관한 모든 거를 다루고 있는.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이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셔가지고 먼 데도 아니고 강남역에? 예, 강남역에서 바로 뒷골목 쪽에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은. 저는 요리사잖아요. 네. 근데 요리를 하다 보면 결국 끝에는 술을 빚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리의 끝이 발효식품 그리고 술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내공이 안 되니까 조금 나중에 술을 빚으려고 하거든요. 저같이 전통주에 관심이 있고 술을 조금 빚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기관도 있나요? 예, 굉장히 지금 전국에 그 아까 얘기했던 가양주,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주, 우리 술 문화는 그 가양주가 기반. 가양주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집에서 빚는 술. 만드는 술. 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좀 양조장 문화보다는 술 자체는 집에서 김치 담가 먹듯이, 네, 이제 뭐 김치를 지금은 사 먹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주로 거의 다 집에서 김치는 담가 먹었던 것처럼 술도 양조장에서 사다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빚어 먹었던 문화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술을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공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지금 전통주 교육기관들이 전국에 한 수십 개가 넘게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뭐 큰 규모의 그런 교육기관들도 있고 또 공방 단위로 해서 이제 뭐 한 5명, 10명 이내로 작은 인원들을 모아다가 이제 취미 수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상업화가 된 데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고 대표적인 데가 이제 아무래도 좀 서울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네. 요 바로 옆에 있는 막걸리 학교 막걸리 네, 같은 경우도 있고 그 한국 전통주 연구소라는 것도 있고 한국 가양주 연구소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어떤 뭐 분야별로 좀 더 스타일들을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교육에 따라 어디를 선택하느냐의 선택지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막걸리를 좀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다? 막걸리 학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아, 좋네요. 혹시 그런 학교 출신이십니까? 예, 저는 지금 제가 아까 언급했던 곳을 포함을 해서 저도 교육기관에 한 6개 이상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직접 강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아, 선생님이시네요. 네, 학생에서 선생이 되고. 나중에 술을 배우러 갈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빚는 전문이 아니라 아. 마시는 전문이라 마시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전통주를 매일 먹고 다녔더니 네, 먹는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먹는 건 저도 좀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전통주, 그리고 또 안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특별히 뭔가 우리 한식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이라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통주라는 이 술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떤 농민들의 이제 그 지은 어떤 농산물로 만들어진 어떤 술이라는 의미에서 또 우리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또 발전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크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술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어떤 진지하게 근엄하게 독립운동하듯이 마시는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호품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전통주든 어떤 술이든 맛있어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즐기는 어떤 그 기호품인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전통주가 맛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저부터 권하지를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접한 전통주는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물론 맛이 없는 전통주도 있겠죠. 근데 정말 맛있는 전통주도 많거든요. 정말 맛있는 전통주가 많은데 문제는 팔로가 없는 거죠. 네. 알지를 못하면 아무리 맛있게 빚어놔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맛있는 전통주들이 많은데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런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여기서 하나하나 어느 술이라고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전통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농민을 돕고 뭐 나라를 생각을 하고 전통을 생각을 하고 그것도 함께 가면 더 좋기는 한데 나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측면에서 이미 전통주는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전통주의 매력에 빠져보실 생각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이제 전통주는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까지도 트렌디함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맛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맛, 그리고 또 정말 맛있는 맛. 이 두 가지가 전통주에 많이 어려 있고 특히 한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우리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전통주예요. 그러니까 전통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요리연구가 홍신의 네, 백꽃 막걸리 이승훈입니다. 감사합니다.